지금 원피스에서 서사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인물들은 총 6. 바솔로뮤 쿠마, 듀얼리 보니, 아오키지, 검은 수염, 샹크스입니다. 남은 떡밥들은 아주 소소하게 一切信用できないけど私はこいつの弱みを一つ握ってる。おい、余計なことを言いやがったら。あら、バタ足にそんな態度取っていいの？今ここでバラしてもいいのよ、あなたの格好。 크로커다일의 과거가 무엇인가? 정도만 있을 뿐이죠. 아마 크로커다일 같은 떡밥들은 스토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에 단 한 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듯하기도 합니다. 원피스의 장기 연재 특성상 보통 하나의 에피소드에 하나의 떡밥 정도가 풀리는 매우 느릿한 전개에 탈주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이번 에그헤드에서는 검은 수염의 적단의 깃발이 펄럭임을 보여줌으로써 앞에서 풀리지 않았던 5명의 서사를 한 번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5의 특징은 맛보기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쿠마와 보니는 과거의 기억의 도립 부분만 보여주고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샹크스는 엘바프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곧 엘바프에서 떠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역시 모습만 드러냈죠. 검은 수염은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즉 에그헤드는 어떠한 사건의 폭풍전야일 뿐, 에그헤드에서 쌓아올린 이 5의 서사가 어딘가 한 지점으로 모여 어떤 에피소드로 형성이 될 텐데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누가 로드포네그리프를 더 빠르게 얻어 라프텔에 도달하느냐의 이야기가 큰 축이었기 때문에 로드포네그리프 소유 현황을 봄으로써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로드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수단이 원피스 세계관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공백의 100년의 역사를 연구한 오하라의 니코로빈, 그리고 종족 특수로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푸딩, 그리고 키드의 대사로 인하여 불의 상처를 입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 불의 상처를 입은 남자는 키드와 킬러가 로드포네그리프를 받고 불의 상처 남자를 언급했으며, 그들에게도 읽을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했었기에 불의 상처 남자도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키드가 엘바프에 도착했으며, 엘바프에는 오하라의 의지를 옮겼던 사오로가 있기에 확률이 더 높아졌으므로 불상처 남자도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요소로 가정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가장 라프텔에 가까운가를 보면, 로드 포네그리프에는 이름이 없으나 구분하기 쉽게 처음 소유주 이름을 붙여서 들려드리면, 로드 포네그리프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조 로드 포네그리프, 빅맘 로드 포네그리프, 카이도 로드 포네그리프, 그리고 위치불명 로드 포네그리프. 루핀에는 조 로드 포네그리프, 빅맘 로드 포네그리프, 카이도 로드 포네그리프, 그리고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니코 로빈이 있습니다. 샹크스는 공식적으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갖고 있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에 연계라고 치면 이번 키드와의 싸움에서 키드가 얻었던 것들을 얻음으로써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와 카이도의 로드 포네그리프 총 2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엘바프에 들렀기에 읽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검은 수염도 공식적으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갖고 있다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기에 연계라고 치고, 이번 로우와의 싸움에서 검은 수염이 이긴다면 로우가 갖고 있을 조로드 포네그리프와 카이도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게 됩니다. 현재 검은 수염의 적단 소속인 아오키지가 빅맘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갔기에 빅맘로드 포네그리프도 얻었다 치고, 읽을 수 있는 수단은 푸딩을 납치했으니 검은 수염도 총 3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드 포네그리프의 순위는 루피와 검은 수염이 공동 1등, 샹크스가 2등으로 남게 되지만, 로저와 오덴과 동료였던 샹크스에게 조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없는 것은 좀 이상하기에 샹크스도 조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다고 친다면, 이들 3명은 조 로드 포네그리프, 빅맘 로드 포네그리프, 카이도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갖고 있고 셋 다 읽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즉 라프텔을 목표로 하는 실사왕들은 누구 하나 앞서간 이 없이 로드 포네그리프의 개수와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수단까지 모두 똑같다는 뜻이며, 에그헤드에서 이들의 조건을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함은 에그헤드 다음 에피소드는 모든 것이 똑같은 이 3명의 사왕 중 딱 한 명만을 라프텔로 도달하게 해줄 딱 하나의 아이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세계를 뒤집고 루피와 끝까지 경쟁 구도로 갈 것 같던 삼선장들을 탈락시키고 그들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현 사왕들에게 몰아줌으로써 사왕들의 라프테리어 정예의 조건을 갖게 만들고 그들 셋의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 쟁탈전을 그리는 에피소드에 초석을 다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검은 수염 에피소드이자 샹크스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에 대한 3파전의 양상도 진행될 것 같고 다만 샹크스는 이 과정 중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불안감도 괜히 내비쳐봅니다. 그리고 오다는 친절히 키드의 레일 꺼내 도리와 브로기가 나왔던 화수를 적어두며 숫자 놀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삼선장 구도로 빅맘을 끌어내렸던 30억의 키드를 망설임도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보니 로우도 예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은 6이라 말하고 5명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한 명은 바로 우르지입니다. 초신성은 굵직한 역할과 감초 역할로 나뉩니다. 굵직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 몇 명은 뒤에 이름을 가진 루피와 로우와 종족의 비극의 서사를 풀어줄 것 같은 보니 정도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우르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감초 정도의 역할일지 아니면 보니처럼 어떤 스토리 전개의 포문을 열지를 생각을 해보면 보니가 쿠마의 종족의 비극에 대한 서사의 포문을 열었듯이 우르지는 날개 달린 종족에 대한 이야기의 포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동백의 백년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루나리아족의 서사가 풀린다는 가능성이기도 하기에 루나리아족의 고향인 레드라인을 빼앗고 그 위에 마리조아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 세계 정보의 스토리가 풀릴 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조만간 따로 다루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번 화의 엘바프에서 도리와 브로기가 말했던 남의 고향에 총구를 들이대면 같은 꼴을 당할 각오를 하라. 이 대사와 일맥상통하죠. 검은 수염이 최종 보스인가? 이무가 최종 보스인가라는 이야기는 줄곧 있어 왔는데요. 만약 우르지로 날개 달린 종족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로써 종족 차별과 남의 고향에 총구를 겨눈 세계 정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면 보니가 먼저 등장한 지금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이무의 에피소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즉 지금 에그헤드는 경쟁자인 것만 같던 이들을 떨어뜨리고 세계 천재 과학자의 위엄과 바솔로미 쿠마로 불안정한 시대에 또 한 번 균열을 내고 라프텔이라는 마지막 섬에 딱 한 발자국만을 남긴 3명의 에피소드의 서막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즉 해적왕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상황이었던 빅맘과 카이도를 함께 다루었듯이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상황인 샹크스와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せあ男前が上がったな赤髪似合ってるぜその傷お前らと戦うにはまだ時期が早いせはは